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수한 별미, 들깨수제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들깨수제비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시죠? 그 중에서도 들깨수제비는 구수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집에서 들깨수제비를 끓여 먹었는데 한 그릇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먼저 들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부터 짚어볼게요. 들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식재료인데 최근 들어 그 영양학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바로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50대, 60대가 되면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혈압도 신경 써야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해야 하고요. 들깨의 오메가3는 바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들깨에는 칼슘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수제비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감자예요. 들깨수제비에 감자를 넣으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 되거든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감자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들깨수제비를 끓일 때 들어가는 소금이나 간장에 나트륨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저도 들깨수제비를 끓일 때는 항상 감자를 크게 썰어서 넣는데 국물에 감자의 전분이 우러나면서 국물이 더 구수하고 걸쭉해지더라고요. 감자에는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비타민C 하면 과일을 떠올리시는데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요.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끓여도 비타민C가 많이 남아있어요. 들깨의 지용성 비타민들과 감자의 수용성 비타민C가 함께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애호박이에요. 들깨수제비에 애호박을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정말 좋아요. 애호박은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예요. 들깨수제비에 밀가루 반죽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애호박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줘요. 애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들깨의 비타민E와 함께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더욱 좋은 조합이에요. 제 경험상 애호박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수제비 반죽을 다 떼어 넣고 한 5분 정도 끓인 후에 애호박을 넣으면 딱 적당한 식감이 유지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물러져서 국물만 걸쭉해지고 식감이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시금치예요. 들깨수제비에 시금치를 넣으면 영양가가 정말 높아져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유명하죠.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들깨의 비타민E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에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세포 생성과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워요. 들깨수제비에 시금치를 듬뿍 넣어 드시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금치를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넣기 전에 한번 데쳐서 수산을 제거한 후 넣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짜고 넣으면 돼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버섯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어떤 버섯이든 들깨수제비와 잘 어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고버섯을 가장 좋아하는데 표고버섯의 깊은 맛이 들깨의 고소함과 정말 잘 어울려요.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좋거든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예방하려면 면역력이 중요한데 들깨수제비에 버섯을 넣으면 일석이조예요. 표고버섯은 비타민D도 풍부해요. 햇볕을 쬐는 표고버섯은 비타민D 함량이 더 높아지는데 시판 표고버섯을 사오시면 사용하기 전에 23시간 정도 햇볕에 말리시면 좋아요.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들깨의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무예요. 들깨수제비에 물을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으신데 무는 정말 추천할 만한 재료예요. 무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밀가루 음식의 소화를 도와줘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인데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무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요. 들깨수 제비를 끓일 때 물을 먼저 넣고 충분히 끓이면 무의 단맛이 국물에 우러나서 감칠맛이 배가 돼요. 저는 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넣는 걸 좋아하는데 먹을 때 씹히는 무의 아삭한 식감도 좋고 국물 맛도 깊어져요. 특히 겨울 무는 단맛이 강해서 들깨수 제비의 구수한 맛과 정말 잘 어울려요. 물을 넣으면 소금 간을 조금 덜 해도 충분히 맛있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바지락이에요. 들깨 바지락 수제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깨의 고소함과 바지락의 시원한 맛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요. 바지락은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철분과 아연도 많이 들어있어요. 바지락의 시원한 국물이 들깨의 고소함과 만나면 감칠맛이 배가 돼요. 다만 바지락을 넣을 때는 해감을 꼼꼼히 해야 해요. 소금물에 34시간 정도 담가두고 어두운 곳에 두면 더 잘 해감이 되거든요. 바지락 잎이 벌어지면 그때 건져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바지락은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수제비가 거의 다 익었을 때 바지락을 넣고 잎이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끄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바지락도 부드럽고 국물도 텁텁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들깨수 제비에 콩나물을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콩나물은 비타민C가 많고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아요. 저녁 자리가 있었던 다음날 아침에 들깨 콩나물수 제비를 끓여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콩나물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약해지는데 들깨의 기름 성분과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함께하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콩나물은 마지막에 넣어서 너무 익히지 않는 게 좋아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야 맛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달걀이에요. 들깨수 제비가 거의 다 끓었을 때 달걀을 풀어 넣으면 영양가가 높아지고 국물도 더 부드러워져요.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어, 비타민 D,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죠. 들깨의 불포화지방산과 달걀의 레시틴이 만나면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음식 조합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달걀을 넣을 때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천천히 저어가며 넣으면 달걀이 국물에 예쁘게 퍼져요. 너무 세게 끓이면 달걀이 뭉쳐서 보기에도 안 좋고 식감도 떨어지거든요. 아홉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미역이에요. 들깨수 제비에 미역을 넣는 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려요.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좋고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미역의 미끈미끈한 성분인 알긴산은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줘요. 들깨의 오메가3와 미역의 알긴산이 함께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다만 미역은 불린 것을 사용하시고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미역국처럼 변해버리거든요. 열 번째는 대파예요. 대파는 들깨수 제비의 필수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대파를 넣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국물 맛도 깔끔해져요. 대파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들깨의 칼슘과 대파의 비타민 K가 함께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대파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모두 사용하시되 흰 부분은 먼저 넣고 초록 부분은 나중에 넣으면 색도 예쁘고 향도 좋아요. 이제 들깨수 제비와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배추김치예요. 들깨수 제비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아삭하고 새콤한 배추김치가 정말 잘 어울려요.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김치를 먹으면 들깨수 제비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입맛도 돋워줘요. 특히 묵은지로 담근 김치라면 감칠맛이 더해져서 들깨수 제비와 환상의 조합이에요. 저는 들깨수 제비를 먹을 때 항상 김치를 곁들이는데 한 입 먹고 김치 한 조각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두 번째 추천 반찬은 무생채예요. 무생채의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들깨수 제비와 잘 어울려요. 무의 소화 효소가 밀가루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니까 속도 편하고요. 무생채를 만들 때 식초를 넣으면 무의 아린 맛이 줄어들고 새콤한 맛이 강해져서 더 맛있어요. 무생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들깨의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영양 균형을 맞춰줘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높여주니까 겨울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깍두기예요. 깍두기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들깨수 제비의 부드러운 식감과 대비를 이뤄서 좋아요. 깍두기를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에요. 깍두기에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네 번째 추천 반찬은 열무김치예요. 열무김치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들깨수 제비의 구수한 맛과 잘 어울려요. 여름철에는 시원한 열무김치가
겨울철에는 알맞게 익은 열무김치가 들깨수 제비와 잘 맞아요. 열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다섯 번째는 오이무침이에요. 오이무침의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이 들깨수 제비를 먹을 때 입가심용으로 딱이에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오이무침을 만들 때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들깨의 고소함과 조화를 이뤄서 더 맛있어요. 여섯 번째는 파김치예요. 파김치의 알싸한 맛이 들깨수 제비의 구수한 맛을 더욱 살려줘요. 파의 알리신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파김치를 국물째 조금 떠서 들깨수 제비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들깨수 제비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거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홍시나 단감 같은 떫은 맛이 강한 과일이에요. 들깨수 제비를 먹고 바로 감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감을 먹고 싶으시다면 들깨수 제비를 먹고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감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따뜻한 들깨수 제비와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들깨수 제비 먹고 바로 단감을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메밀이에요. 메밀국수나 메밀전병 같은 거요. 들깨와 메밀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먹으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평소 손발이 찬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메밀은 그 자체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들깨의 기름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메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들깨수 제비와는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들깨와 등푸른 생선은 둘 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좋은 영양소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오메가3을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과도한 오메가3 섭취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들깨수 제비를 드셨다면 등푸른 생선은 다른 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에요. 들깨수 제비를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들깨의 기름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들깨의 칼슘과 우유의 칼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들깨수 제비를 먹고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저도 아침에 들깨수 제비를 먹고 바로 커피에 우유를 타서 마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녹차나 홍차 같은 탄닌이 많은 차예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들깨수 제비에 시금치나 다른 채소를 넣어서 철분을 섭취했는데 바로 녹차를 마시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식사 후에 차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녹차보다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탄닌이 적은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보리차는 소화도 도와주고 속도 편안하게 해줘요. 여섯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술이에요.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들깨의 기름 성분이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간은 지방을 분해하는 동시에 알코올도 분해해야 하니까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만약 들깨수 제비를 술안주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나아요. 막걸리는 발효 음식이라 유산균이 들어있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도 있거든요. 그래도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일곱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들깨수 제비 자체가 밀가루 음식인데 거기에 라면까지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소화에도 부담이 크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라면의 나트륨 함량도 문제예요. 들깨수 제비에도 간을 하는데 라면까지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덟 번째는 튀김류예요. 들깨수 제비 자체에 기름기가 있는데 튀김까지 먹으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들깨와 튀김을 같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튀김의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들깨의 좋은 지방산과 튀김의 나쁜 지방산이 섞이면 영양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조합이 되는 거죠. 들깨수 제비를 드실 때는 튀김보다는 나물이나 김치 같은 담백한 반찬을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은 지방 함량이 높고 당분도 많아요. 들깨수 제비를 먹고 후식으로 초콜릿을 먹으면 칼로리가 과다해지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초콜릿의 카페인 성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고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디저트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 더 좋아요. 10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고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요. 들깨수 제비를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올 수 있어요.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요.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따뜻한 차는 소화를 도와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저는 들깨수 제비를 먹고 나면 항상 따뜻한 숭늉을 마시는데 구수한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들깨수 제비를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가루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들깨가루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되거든요. 산패된 들깨는 건강에 좋지 않고 맛도 씁쓸해져요. 들깨가루는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들깨가루를 살 때는 소량씩 자주 사는 게 낫고 직접 들깨를 볶아서 갈아 쓰시면 가장 좋아요. 신선한 들깨가루로 만든 들깨수 제비는 구수한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두 번째는 간을 적절히 하는 거예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들깨수 제비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이 나면서도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마늘, 생강, 대파 같은 향신료를 충분히 넣으면 간을 덜해도 맛있어요. 저는 들깨수 제비를 끓일 때 멸치, 육수에 다진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는데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채소를 다양하게 넣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애호박, 시금치, 버섯 등을 다양하게 넣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를 많이 넣으면 포만감도 높아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수제비 반죽을 너무 두껍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반죽이 두꺼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칼로리도 높아져요. 반죽을 얇게 떼어 넣으면 국물을 많이 머금어서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손으로 반죽을 떼어 넣을 때 손가락 끝으로 밀면서 얇게 펴지도록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너무 뜨겁게 먹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들깨수 제비를 끓이고 나서 조금 식혔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식으면 들깨의 고소한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해요. 여섯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력이 약해져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침에 있는 소화효소가 음식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한 입에 2030번 정도 씹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좋지 않아요. 들깨수 제비는 밀가루와 들깨로 만들어져서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에요. 한 끼에 적당량만 드시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들깨수 제비를 먹을 때 밥 공기로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어요. 그 정도면 포만감도 있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천천히 먹다 보면 충분히 배가 불러요. 여덟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거예요. 들깨수 제비를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10분 정도라도 가볍게 걸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아홉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들깨수 제비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면 좋아요. 매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고 너무 안 먹으면 들깨의 좋은 영양소를 놓치게 돼요. 적당한 빈도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열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거예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들깨를 조금 덜 넣거나 들기름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제비 반죽에 통밀가루를 섞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들깨의 양을 조절하시고 채소를 더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들깨수 제비와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들깨수 제비는 정말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음식이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감자, 애호박, 시금치, 버섯, 무, 바지락, 콩나물, 달걀, 미역, 대파 같은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영양도 배가 되고 맛도 더욱 좋아져요. 김치, 무생채, 깍두기 같은 반찬을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돋아져요. 반면에 감, 메밀, 등푸른 생선, 유제품, 타닌이 많은 차, 술, 라면, 튀김류, 초콜릿, 탄산음료 같은 음식들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조합은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좋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도 지키고 맛도 즐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들깨수 제비 한 그릇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